여러분들은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이 바뀐 생존 공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질서를 눈치채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존 공식 안에서 놀라운 발전을 하고 부를 누리고 기회를 잡아가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메나테크의 이 비전도 전달해 드리겠지만 바뀐 생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내가 살아가리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서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종식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 이 상태로 머물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곤란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리부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이 리부트 공식만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발전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삶에 막 그 생계에 아둥바둥 사는 시간을 쪼개서 2시간 정도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서 지금 당장 즉시 이 4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도 자식에게도 이 4가지 공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앞으로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갖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존 공식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리부트라는 책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4가지의 리부트 공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또 다른 인맥을 형성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야 라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점점점 더 곤란한 세상이 열릴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관련된 산업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변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이 심지어는 주문 하나 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 하나 하는 거, 블로그 하나 하는 것조차도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핸드폰을 만지는데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블로그, SNS, 여러 가지, 심지어는 유튜브 내가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즉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의 21세기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셔야 합니다. 이 지금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의도치 않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팔다리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갑자기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존을 걸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미래를 끊임없이 생존을 걸고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참 안타깝지만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빠르게 수긍하시고 인정하시고 발빠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리부트 하셔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적응하시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 여러분들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내년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6개월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 이대로 버텨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한 세상이 끝났어요. 다른 세상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즉시 배워서 여러분들이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낭떠러지 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빠르게 우리 세상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더 빠르게 변화한 시장이 어딜까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유통업 온라인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유통업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빠른 속도로 이 유통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이 2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정리한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200여 개 매장을 정리를 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뜨는 것이 있고 지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뜨는 곳인지 사라지는 곳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대형마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지금 이 사라지는 대형마트를 다시 임대를 내서 확장해서 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런 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미래를 계속 얘기하고 예견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2개월 만에 이분이 대형마트를 확장해서 가셨거든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해서 이 마트 산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대형마트를 이미 계약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걸 확장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이분의 미래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여러분들 아시죠? 100년 된 백화점들이 속속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지는 직업입니다. 로드샵들 다 문 닫고 있죠. 전통시장 당연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뜨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나홀로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밥, 간편하게 인스턴트화돼서 사서 전자레인지에 들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의점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쇼핑.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크게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실 수가 없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안에서 아니면 PC 안에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부적인 상황을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이 간편함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로드샵이나 이런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내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홈쇼핑은 점점 더 성장하고 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으로 인해서 배달 산업, 택배 산업은 점점 더 크고 있죠. 여러분들 쿠팡 잘 아시죠? 저도 쿠팡 많이 애용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어쩌면 뭐 몇 개씩 택배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 배달, 택배직들이 많이 뜨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을 맞대고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들이 점점점 뜨는 산업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일시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라질 것들은 화장품, 명품, 아웃도어. 지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고 야외 활동을 거의 많이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상품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으로 뜨는 것들이 있겠죠. 위생용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각광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손 씻기 그리고 손소독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용품들을 주변에서 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위생용품들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로 많은 사망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건강을 예방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분야, 건강기능식품들을 선호해서 미리 챙겨 먹고 건강을 예방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비약을 항상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홈웨어 이런 쪽이 급상승, 급부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이 사라지고 있고 어떤 것이 뜨고 있는지를 좀 공부하시고 배워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내 직업을 선택해서 갈지, 내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20년을 무엇으로 준비할지를 이렇게 산업이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눈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지셔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미래가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방의학 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7억 명 이상의 새로운 실버 산업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교훈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저질환자가 많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교훈에서는 무엇을 얻었냐면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자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많이 증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헬스케어 산업은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원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형태로 갔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냐면 지금 내가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될 거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될 건데 거기에 IoT 기술이 접목이 될 겁니다. 게다가 AI가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이것을 미리 관리를 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병원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헬스케어 산업은 그쪽을 향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뜰 것은 헬스 퍼스널 푸드, 말하자면 건강기능식품들이죠.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웰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웰다이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웰빙이 앞으로 큰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쪽 분야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야 쪽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VDT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PC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들고 사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5G가 새롭게 나오면서 많은 질병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핸드폰을 잠자기 전까지 들여다보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이런 많은 분들 때문에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거북목, 디스크 뭐 여러 가지의 질병들 이런 쪽에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운동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만도 생기고 혈압이라든지 여러 기저질환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뭐냐면 불면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오죠. 그래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되게 외롭겠죠. 외로워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중에서 우울증의 증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헬스케어에 최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IoT 기능이 접목되어진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인 질병 관리를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내 스스로가 건강기능식품들을 챙겨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AI와 IoT 기술이 접목되어진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선호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PT 화면으로 보시면 10조 원 이상 이렇게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미래 경제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헬스케어 산업을 미리 선도하고 있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기회로서 비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만난 메나테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글로벌로서 웰니스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멋진 기업으로서 제가 10여 년 동안 함께 파트너로서 해온 이 메나테크는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나테크를 지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를 내 아이들은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답을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메나테크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나테크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서 M5M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500만 명 이상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을 메나테크 회사에서 제품이 팔려나갈 때마다 소비자가 생길 때마다 이 아이들과 연결돼서 전 세계 아이들, 북한에까지도 저희가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연결시켜 놓는 미션 5 밀리언이라는 미션을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MTEX라는 코드로서 상장이 되어 있고요. 1999년도에 상장이 돼서 현재까지 아주 건실하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사업자들에게 풀어져 있는 누적수당 지급액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들을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렇게 특히 우리가
우리가 미션에 참여해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들을 많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보상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 회사의 보상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30여 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현재 글리코 영양소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7개국 이상의 글로벌로 다국적 기업으로 지금 오픈되어져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물질인 글리코 영양소는 제가 미국 메나테크에 처음 갔을 때 2012년도에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돈이 되니까 뺏어가기 위해서 특허 분쟁 소송이 특허 원천 무효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그 소송이 승소하는 자리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글리코라는 산업이 엄청난, 말하자면 비타민 산업의 100배 이상의 큰 규모의 산업으로서 제가 보였고요. 야,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미래를 여기에다가 온전히 다 투자해도 내 아이들까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 메나테크는 내 꿈을 위한 도구로서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을 2012년도에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는 10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꿈들을 꿨고요. 너무나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나테크를 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하면서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제 꿈길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은요, 의학계와 과학계의 아주 혁명적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메나테크에서 독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나시닥의 주식이 바닥을 쳤던 때가 2009년도에서 2012년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이후로 메나테크는 재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